유튜브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학년 수시 대학별 분석 5부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1부 방송부터 2개씩 대학교를 해서 총 10개 대학교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한국 외국어대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에 저희 컨쇼에서 이제 뭐 서울대나 이렇게 좀 상위권 학교를 좀 많이 제외를 한 이유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교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쇼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확실히 상위권 대학 했을 때가 조회수가 좀 높고 그거의 역량 때문에 이제 좀 상위권 대학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기준으로 뭐 성균관,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는 솔직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쇼에서 요번에 이제 5부 방송이 원래는 좀 상위권 학교였어요. 그런데 뭐 서울대 이런 학교였는데 저희가 바꿨습니다. 외대, 그러니까 좀 중경외시 라인으로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건동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단국대학교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학교 대학 분석 5부 방송 마지막 이제 2019학년 수시 마지막 방송인데 저희가 이제 4부 방송 찍을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숙명여대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네, 글로써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입시 정보 게시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2019 수시에 관한 정보 자료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컨쇼에서는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 교과 전형에 대한 대학교에서 오픈한 데이터와 저희 컨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교과 전형 수시 예측 프로그램 컨쇼용명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거를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대학교에서 오픈한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요 아래쪽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국 외국어대학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랑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좀 해드릴 건 없고 좀 특이사항 학종은 솔직히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는데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랑 교과 전형은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부터 좀 볼게요. 자, 교과 전형은요 교과 성적 정량화된 데이터 10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주요 과목 4과목이고요.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주요 과목 4과목이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3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외국어대학교는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량화된 그 학교에서 주는 그 옆에 나와 있는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내신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외대만의 계산법이 있는데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최저는 이거 설명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저 등급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이제 수학 이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만약 90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300점을 줍니다. 90점이 넘으면 300점, 85점부터 90점 미만은 299.25점 이렇게 환산 점수라는 걸 줘요.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좀 상위권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들은 299.7 뭐 이렇게 되게 높게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원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환산 점수를 쓰고 원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외대다 보니까 외고 아이들이 좀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고의 등급을 좀 그러니까 등급이 낮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등급보다는 원점수, 학교의 수준에 맞는 아이의 원점수를 갖고 계산을 하고요. 확실히 저희가 오늘 용인캠이 아닌 서울캠, 일명 글로벌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외대는 당연히 문과 학교입니다. 문과 중심으로 학교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비중이 낮네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수학이 조금 약하더라도 만일 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같은 이런 과목이 좀 원점수대가 90점이 넘는다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만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90점 이상이고요. 대신 이 299.25점에 해당하는 이 2등급대가 문과 라인 같은 경우는 85점에서 90점 미만이라면 수학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부터 점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높습니다. 환산 점수 저희가 합격한 데이터를 보면 되게 높은데 저희 컨쇼는 이 환산 점수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게 아니고 그 환산 점수를 다시 등급화 시켰습니다.
그 이제 대학교에서 받아온 자료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등급화시킨 그 단순 수치를 보여드리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환산 점수를 조금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거 환산 점수는 한번 다시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가지고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등급을 보여드렸더니 이거 환산 점수로 보여주면 안 되나요? 해서 지금 그거 작업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수치의 내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점수를 갖고 환산 점수를 해가지고 대학교가 원하는 점수대를 뽑아내야 되는데 299.5 막 이 정도 수준, 299.1 그러니까 298, 297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299점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대신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같은 경우 국어, 수학 하나, 영어, 사탐 두 과목입니다. 사탐은 두 과목 평균 두 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한국사는 4 이내에 들면 되네요. 그래서 대신 외대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와 한문이 사탐 과목 하나를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아랍어를 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솔직히 바람이 분 게 뭐였냐면 제2외국어에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좀 이제 제2외국어를 많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백분위가 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좀 바람을 불었는데 이제는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베트남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고요. 그거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룹 형성해서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은 좀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옮겨 탄 데가 어디냐면 아랍이죠. 아랍. 그래서 아랍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등록하라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등록하고 일단 잘 찍어봐. 그래서 찍은 거 가지고 백분위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이 봐야지 운 좋게 찍은 아이가 백분위가 잘 나오는 이런 복불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런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아랍어는 또 하나의 하늘이 내려준 기회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과 학생들은. 자, 그래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4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외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환산 점수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뭐 그렇게 특이한 게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대 요소로 뽑고요. 서류 100%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에다가 면접이 30%가 들어가는데 외대 같은 경우도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렇게 막 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뭐 서류 평가로 좀 많이 이렇게 선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만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2에서 3배수를 뽑는데 그 이유가 학과마다 뽑는 1단계 배수가 좀 틀립니다. 중국 라인이나 일본 라인 그리고 국제통상의학 경영 이쪽 경상계 얘들은 한 2.5배수 그러니까 조금 LD나 LT 학과는 아시죠? 되게 센 거. 외대에서 가장 조금 잘 나가는 게 뭐나요? 그러면 저는 LD, LT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셉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LD나 LT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걷다 조금 융합형 인재 라인이 좀 나타나고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학과에 맞는 활동들이 조금 전공 적합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생기부랑 자소서 그리고 면접은 서류 신뢰도 평가를 하는데요. 다 4대 요소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 신뢰도 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시 기간이 들어가고 저희 이제 컨쇼 회원님들을 모시고 면접에 대한 방송을 한번 다시 이제 수업하려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외국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일명 어학 특기자는 솔직히 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특목고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외고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한때 좀 바람이 불었죠. 되게 많이 바람이 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줄여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외대다 보니까 외국어 특기자인데 외대 외국어 특기자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서류가 100%입니다. 서류가 100%가 들어가는데 그 서류가요 조금 생활기록부 안에 정량화된 아이의 내신 등급 있잖아요. 학업에 대한 내신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학업도 아예 막 바닥을 깔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학업보다는 뭘 많이 보냐면
서류를 진짜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자소서도 중요하겠지만 활동보고서와 활동증빙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어 특기이다 보니까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이런 뭐 HSK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 스펙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대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부 대회 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야 됩니다. 거의 만점 수준. 대학교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 수준에서 거의 만점 수준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한국 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학특기 일명 외국어 특기자 학생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이런 서류 평가하는데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거의 되게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거의 만점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점은 대학교마다 이 외부 대회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선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선을 좀 잘 따져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건데 거의 상위 레벨 1등급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대회 기재가 가능한데 활동보고서나 활동증빙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빼고 보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짜 외국어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이 진짜 많이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뭐 LT나 LC 그리고 영미문학, 문학과 뭐 영어교육, 국제학부 이쪽 라인이고요. 프랑스는 프랑스어학부고요. 독일은 독일어과 독일어 교육, 러시아는 러시아과고요. 일본은 언어문학부랑 융합 일본 지역학부, 그리고 중국은 중국 언어문학부와 중국 외교, 스페인은 스페인어과네요. 이 지금 어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외고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외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외고 회원, 그러니까 저희 컨쇼 외고 등록한 이제 회원들이랑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외고 아이들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보통 외대입니다. 이제 외고에서 끝물이 외고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외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나 제2외국어를 합니다. 스페인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러시아는 외고 아이들이 오는 라인이 아닙니다. 독일도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중국이나 일본, 스페인은 외고 라인 아이들이 좀 들어오더라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특기 분야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셉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세다라고 보고 제일 약한 곳을 찾으려면 러시아가 일단은 제일 약해요. 러시아랑 독일이 좀 약한 편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외고 출신 아이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학특기자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활동보고서랑 활동증빙자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학교 안에 있는 정량화된 내신 등급이나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좀 낮게 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거의 안 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어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면접은 당연히 외국어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나라에 해당되는 말 정도 그러니까 스피킹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러시아나 독일 같은 건 참 스피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는 또한 한국어로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어도 많이 봐요. 대신 외국어 할 줄 알아야겠죠. 특기자 전형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원활해야겠죠. 스피킹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까지 봤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대는 교과 전형은 조금 환산 점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보다는 특기자, 정말로 어학에 대한 특기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니까 이 활동보고서나 활동증빙서류를 좀 잘 만들어야 되고 또한 자기소개서 쓸 때 정말로 전공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해야겠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외국어 잘하는 애를 뽑는 거니까 자소서 쓸 때도 좀 강한 어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국어에 대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이거 두 가지 정도 가지고 1번, 2번, 3번 그 부분을 다 자소서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셔야 될 대학교는 바로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단국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캠퍼스가 용인에 있습니다. 죽전이죠. 이제 저번에 입학사정관님 만나러 한번 갔다 왔었는데, 예전에 한남동 있을 때 진짜 잘 나가던 학교였는데,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나가면서 점수대가 조금 내려갔죠. 90점, 정시로 치자라면 9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좀 넓게 분포를 하는 학교인데 단대 같은 경우는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학과가 좀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계열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거는 용인 죽전 쪽에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이나 과학, 그리고 이과적 성격, 자연계 성격을 갖는 아이들은 지금 천안캠으로 내려갔는데, 단대는 본교, 분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죽전캠과 천안캠으로 나눠져 있고, 각자 캠이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뚜렷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치대나 이쪽 의대 라인, 이 보건 계열 아이들이 지금 다 이 천안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천안캠이라 그래서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단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소속 변경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다가 죽전으로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죽전 아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과 이동도 생각보다 좀 원활하게 되는 학교다 보니까 단대 같은 경우는 죽전이나 천안이나 그렇게 막 캠퍼스,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납니다. 이공계 라인이 천안으로 내려갔다 보니까 좀 점수 차이는 나는데, 천안 지방에서 이제 호서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단대 천안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뭐 자연계 학생인데 꼭 뭐 단대 천안이라서 지방대다 라고 생각하실 건 난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그 아이가 천안을 나오더라도 그 아이는 단대 아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DKU 인재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표적인 종합전형인데 서류 100%로 뽑고요. 중요한 거는 면접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면접이 좀 약하다면 DKU 집어넣으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서류로만 뽑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당연히 좀 잘 만들어야겠죠. 특히 자소서에 대한 역할이 좀 큰데, 학생부 종합전형 DKU 같은 경우는 평가가 우리 이제 컨쇼에서 말하는 항상 4대 요소 그걸로 뽑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 요소 내역 안에 보시면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4대 요소네요. 항상 말하는. 그런데 DKU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성 부분에 대한 점수 할당이 가장 낮습니다. 좀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합격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그리고 4등급 초반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 3등급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다 4등급 아이들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전공 적합성에 대한 그 아이의 뚜렷한 이런 뭐 발전성, 뭐 확고한 자기만의 계획서, 자기만의 뭐 계획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전공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면접이 없다 보니까 서류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어필해야 되는데, 그러면 면접이 없다라는 건 생활기록부를 진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단대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진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진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말을 많이 해드리는데,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어필이 덜 됐다면 그걸 자소서로 라인을 뽑아내는 거를 조금 짜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을 때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생기부에 좀 부족하다라면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자소서에다 써야 되는데, 그거 뒤에 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전공 적합성만이 꼭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자소서에다가 몇 개 어필해야겠지만, 그거 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뜻을 갖고 발전을 하는 모습들, 이런 학업에 대한 뭐 자기 주도적 계획, 이런 모습들도 자소서에다가 좀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자, 수능 최저 없고요. 특이사항은 학업을 정량화 단계를 일단 통해서 서류를 평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대학교가 1단계 서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좀 종합적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좀 낮은 등급 아이들이 좀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량화된 점수로 먼저 컷을 다 이게 잘라내요. 그러다 보니까 5, 6등급 아이들은 없습니다. 5, 6등급은 전혀 없고요. 4등급 후반도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통은 2등급에서 특히 3등급 애들 좀 있고요. 2등급 후반, 중후반 애들도 좀 많은 편이고요. 4등급도 완전히 초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그런데 4등급 같은 경우도 학과를 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인기 학과를 집어넣으시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DKU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량화된 점수로 먼저 아이들을 다 카팅해서 잘라냅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량화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정말 낮으면 DKU는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쇼가 생각하는 거는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완전 개초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정도가 집어넣으시면 그래도 정량화해서 조금 이렇게 안 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4등급 아이들이 지원하실 거면 좀 비인기과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률도 좀 따져보셔야겠지만 좀 비인기과를 좀 노리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공 적합성 좀 봅니다. 단대는 전공 적합성을 좀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전공 적합성이 막 그렇다고 생기부 이곳저곳에 막 많으면 좋겠죠. 되게 많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동아리 활동의 전공성을 어필했다면 진로 활동도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어필했잖아요. 그러면 자율이 됐건 진로가 됐건 아니면 동아리 그 부분에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내역들을 조금 기재를 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자기소개서로 좀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공에 대한 부분을 만일 생기부에 다 어필이 됐다면 그거를 고집을 또 자소서에다 옮기지 마시고요. 그건 생기부로 남겨놓으시고 자소서 라인을 그 외의 활동들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의 전공성을 어필했다면 뭐 심화 과목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내가 뭔가 주도했다면 그거를 자소서에다가 좀 어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어필하는 게 단대는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대는 시간을 좀 보는데 80시간에서 보통 100시간 정도가 되는데 시간만 본다라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본다라 그래서 시간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 봉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냥 시간을 100시간 줬다 그래서 그거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봉사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아이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시간이 더해진다면 훨씬 좋겠네요. 그리고 전공 교과 부분 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을 좀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공 교과도 좀 봐야 돼요. 뭐 저희가 컨쇼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 공대 가는 아이가 수학이랑 물리 못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 경상계 가는 아이가 수학 못하면 뽑힐 확률이 낮다라 그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 교과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자, 단대가 소프트웨어를 뽑아요. 국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만들었는데 좀 학생부 종합 전형 색깔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뽑는데 전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겠죠.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나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동아리 활동이 됐건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된 교내 활동을 통해서 뭐 수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정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연하나 무슨 뭔가를 우리 아이가 만들어냈거나 이렇게 전공에 대한 우리 아이의 활동은 보지만 단대 같은 경우는 외부 스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 스펙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내 활동으로 뽑다 보니까 조금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단계는요, 서류 100%인데 교내 활동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교외 활동은 필요가 없네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을 30% 보는데 면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전공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기본적인 소양들, 기본적인 아이의 지식 수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서류 신뢰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 또한 학교 활동 안에서 우리 아이가 만일 뭐 코딩이 됐건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에 따른 서류 신뢰도도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그래서 평가 서류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종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활동 보고서나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출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교내 활동 내에서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앙대학교 라인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중앙대,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단대는 다 교내 활동으로 뽑다 보니까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업에 대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와야겠네요. 다른 학교랑 틀리게. 그래서 또한 수능 최저는 없고요. 소프트웨어 학과와 모바일 시스템 공학, 응용 컴퓨터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11월 24일 날 면접을 보니까 조금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학과 교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대학교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랜덤하게 돌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특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님이 참석하고 거기에 입학사정관이 따라 들어가서 서류 신뢰도를 하겠네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건 창업인재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네. 창업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단대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입사관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합격한 아이들의 서류를 봤더니 창업이나 경영 이쪽의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2단계 면접은 없습니다. DKU랑 똑같네요. 수능 최저 없고요. 평가 서류는 생기부랑 자소서인데요.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제가 보기엔 전공 적합성과 학업인데요. 전공 적합성이 학업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정량화로 뽑다 보니까 3, 4등급 정도는 돼야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생기부 진로 활동에 뭐 창업 캠프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떠한 창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결과물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 경상계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전공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창업적인 부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뭐 아니면 프랜차이저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창업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부 안에 들어가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3, 4등급 대 아이들이 이제 합격 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합격한 아이들의 이제 뭐 생기부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경영학과나 이쪽 라인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성적대도 약간은 형성이 돼 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창업 캠프나 아니면 뭐 어떠한 창업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2학년과 3학년의 연결고리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창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영학과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창업인재 전형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대 팁을 드리자면 전공 관련 창업 활동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생활기록부 진로 활동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창업 캠프나 창업 특강 이런 것들은 다 진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가 그런 뭐 캠프나 아니면 꼭 창업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캠프나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후에 추후 활동들의 그 부분이 창업 라인과 좀 연관성을 둔다라면 이런 것들이 좀 아이 전공성을 높이는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의 발전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활동과 3학년 활동이 좀 연결고리 라인으로 좀 발전성을 만든다라면 되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고요. 생각보다 학업이 3, 4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4등급 중반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학업에 대한 부분은 DKU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경제 이런 경상계 꼭 경영경제 아니래도 됩니다. 이공계가 이공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창업 라인으로 잡겠다. 나는 뭐 컴퓨터공학과 아이들처럼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떤 창업 라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동아리나 진로활동에다가 한다라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문과가 아니래도 이과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외대랑 단국대학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외국어 특기자에 대한 그 좀 체크 사항과 저희 이제 컨쇼가 알고 있는 정보의 팁을 드렸고요. 단대 같은 경우는 DKU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면접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창업 인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이렇게 조금 좀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알면은 좀 좋을 만한 저희가 이제 컨쇼가 분석한 부분을 중점으로 일단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5부 방송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쉽나 봐요.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19년 수시 대학교 10개 대학교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수시 대학교를 이제 지원하셔야 되는데 지원하실 때 6개의 카드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6장을 집어넣으시는데 그 6개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저희 컨쇼는 상중하 철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상중하 라인을 짤 때 어떻게 짜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부 외대랑 단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